고 스타트 합시다. 어서들 오시고. 오늘 아침에 NBA는 좀 아쉬웠네요. 조합도 그렇고 조합만 어떻게 좀 잘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쉬웠고, 오늘 이제 올려갑시다. 올려가도 괜찮을 것 같고, 최대한 안전하게 조합을 짜려고 노력했으니까 표합분들 확인해 주시고 쭉 갑시다. 첫 번째, 레알 마드리드 대 레반테. 레알 마드리드 알론소 감독 잘렸나? 상호 합의해진가 뭐 얘기가 많은데 무튼 나가게 됐고, 아르벨로아 옛날에 레알에서 뛰었었고 리버풀에서 좀 오래 뛰었었나? 무튼 감독이 알론소랑 절친인데 선임이 됐는데, 직전 컵 대회 어디한테 졌지? 팀 이름도 기억 안 나네. 알바세테? 알바세테라는 이제 2부 리그 하위권 팀한테, 2부 리그 강등권 팀인 것 같아요. 3대 2로 패배를 하면서, 나름이 컵 대회가 스페인에서 그래도 꽤 중요하긴 하거든요. 위상이 나름대로 있어가지고 잉글랜드 뭐 리그컵 이런 거보단 더 중요하니까. 아무튼 레알이 광탈을 해버렸습니다. 광탈을 해버렸고, 긍정적인 건 뭐 로테이션을 돌려서 지긴 했어요. 로테이션을 돌려서 지긴 했습니다만, 상대의 낮은 수비 라인 템백을 뭐 아주 쉽사리 공략하지 못하면서 결국에 떨어지게. 3대2 맞죠 이거? 3대1인가? 3대2인가? 아무튼 징계 중요하니까 져서, 지금 당장에 레알 마드리드 뭐 오늘은 당연히 주전급들 많이 뛰고 할 건데, 이게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어제 그 파리도 뭐 파리 FC한테 홈에서 1대0으로 따이고, 뭐 어제 릴전은 3대0으로 대승을 거뒀잖아요. 당연히 이런 반등을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레알 마드리드는 조금 이게 잡음이 너무 많은 게 제가 볼 때 좀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알론소의 이제 나가리 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계속 선수단이 뭐 에고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잖아. 뭐 벨링엄도 최근에 너무 막 쓸데없는 얘기들 많이 한다면서 다 굴하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인터뷰하고,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경기에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기는 해요. 계속 얘기들이 나오니까. 또 직전 컵대회 패했기 때문에 더 막 왜 니들이 못해가지고 했냐 뭐 이런 이상, 선수 입장에서는 불편한 여론들이 있는 타이밍에서 무조건 뭐 직전 파리처럼 이렇게 반등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 뭐 레반테가 또 내려앉을 가능성도 있고, 요즘 뭐 지지 않고 있기도 하고, 상대 연적상으로도 최근에 어떤 맞대결에서는 뭐 비비고 있는 내용이니까 좀 좋게 보기보다도 가볍게 그냥 레반테 프랜승 보고 치우겠습니다. 표 좀 보내고. 오케이. 두 번째, 도르트문트 대 이제 장크트 파울리. 직전 매치 돌문은 이제 홈에서 브레멘 상대로 3대0으로 이겼고, 장크트는 볼프스 상대로 2대1이었는데 아쉽게 마지막에 경기 막판에 이제 뚝배기 골 먹히면서 결국에 패배를 했는데, 돌문은 사실 뭐 엄청 막 화려한 경기는 아니긴 했어요. 두 경기에서 지금 6골인데, 냉정하게 뭐 첫 경기 프랑크 수비가 그냥 재앙이고, 거의 직전 브레멘전 같은 경우는 그냥 안정적으로 브레멘이 공격적인 모습이 별로 없었었고, 안정적으로 하다가 상대 좀 실수나 라인을 올렸을 때 그 뒤를 치면서 득점에 성공했는데, 확실히 조금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다득점을 할 만한 경기력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은 있어요. 물론 도르트문트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지난 경기 제가 기라시가 벤치로 출전할 거라고 했죠. 파비오 실바가 이제 선발로 나올 거라고. 기라시가 이제 벤치에서 나와서 득점포를 가동했다라는 부분은 돌문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뭐 선발로 나왔던 파비오 실바도 저는 괜찮게 봤습니다. 그랬던 부분인데, 장크트 역시도 지난 경기 볼프스전 패배를 하긴 했었어도 PK 골이 좀 아쉽긴 했어요. 약간 좀 불운하게 PK를 준 느낌도 있고, 전체적인 선수들의 압박에 대한 에너지나 이런 거는 나쁘지 않아 보여서 돌문이 유리하긴 합니다만, 학살할 것 같은 느낌은 딱히 안 든다. 도르트문트 승에 저는 1마인 찍을 바에는 뭔가 2엠무 찍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1대0, 2대0 사이즈를 보기 때문에 햄무로 보고요. 뭐 햄무? 1햄무? 옌무? 아무튼 그리고 언어번은 언더로 보겠습니다. 1대0, 2대0 정도 보겠습니다. 볼프스부르크 대 하이덴하임. 양팀 다 공통점은 실점이 많아요. 볼프스도 결국에 직전 장크트는 실점을 했고 몇 차례 장크트가 슈팅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몇 차례 결정적인 찬스를 잡기도 했었거든요. 역시나 수비 쪽에서의 실점이 계속해서 있는 부분이고 하이덴하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인츠한테 또 마인츠 홈 첫 승 아닌가? 뭐 승을 내줬고 수비 쪽에서도 불안한 장면들이 여러 연출이 돼서 뭐 찍을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볼프스 1.51은 솔직히 너무 낮은 것 같고 배당이 오바가 제일 무난한데 그나마 변수는 일정이 타이트하긴 합니다. 일정이 지금 그러니까 이 팀들은 이제 결국에 뭐 유럽 대항전을 치르는 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뎁스가 좋지가 않잖아요. 근데 3살 간격으로 계속 차고 있기는 해요. 양팀 다 뭐 엊그제 공차지 않았나? 엊그제 했던 것 같은데 3일 전인가? 이틀 전인가 새벽에. 그러니까 너무 일정이 터프한 상황에서 조금은 이제 득점이 줄어들 만한 그런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게 조금 변수지 않을까? 그게 조금 변수인 것 같은데 그래도 오버 확률이 뭐 낮다고 보기에는 양팀 수비 쪽에서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뭐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고서야 그래도 오버의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봐서 이거 오버로 보겠습니다. 표 좀 보내고 일정이 터프한 게 관건이야. 제가 봤을 땐 그냥 일주일에 한 경기 시켰으면 여지없이 그냥 개오바 뜰 것 같은데 좀 터프하긴 하니까. 그리고 호펜하임 대 레버쿠젠. 양팀 한 경기씩밖에 안 했어요. 중간에 뭐 연기됐던 경기도 있고 해가지고 두 팀 다 한 경기씩 했고 휴식일은 레버쿠젠이 길긴 했죠. 이번 주 주중에 경기는 없었으니까. 호펜하임은 주중에 이제 휴식 이후에 아우크스부르크를 홈에서 4대 0으로 대파했던 메넨가르드 상대로 와 진짜 똑같이 갚아주네. 전반에 4대 0 나오면서 그냥 게임이 터져 버렸습니다. 제가 이때도 뭐 호펜하임의 경기를 본 게 보지 않았어가지고 모르겠긴 한데 휴식기 직전의 내용만 봤을 때는 저는 확실하게 호펜하임이 더 잘한다고 느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그냥 경기력이 너무 좋긴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도 원래 색깔 내지 강도 자체도 굉장히 높게 가져갔었고 웬만한 팀하고 붙어서 앉을 것 같은 경기력을 좀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레버쿠젠은 직전 슈투트가르트전에 집중력이 좀 떨어진 모습. 집중력이 떨어지면 경합을 잘 안 붙게 되거든요. 약간 소프트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비가 그냥 개박살이 났고 공격 쪽에서 위협적인 찬스는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회를 잘 살리지는 못했었죠. 결국에는 주중 챔스까지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며칠 더 쉰 게 뭐 크게 의미가 있을까? 호펜하임도 3살 간격으로 계속 찼던 것도 아니고 이번에 한 번 들어가는 거고 홈에서도 지금 워낙 강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경기력이라면은 호펜하임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레버쿠젠의 원정 경기력은 심지어 이제 조금 이번 시즌 전체로 봐도 이기는 경기에서도 쉽게 이겼던 사이즈는 별로 없긴 하거든요. 타이트했었기 때문에 이거 뭐 호펜하임이 지지 않는 사이즈, 호펜하임 승 쪽으로 보고 어느 번은 못 찍는다면 3.5바로 가야겠죠. 호펜하임의 최근 뭐 미친 공격력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레버쿠젠도 뭐 충분히 득점은 가능한 사이즈니까 그래서 3.5 오버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쭉쭉 좀 스피드가 나네. 오늘 이렇게 좀 빨리 후딱후딱 나가는 것 같지? 켈른 대 마인츠. 마인츠는 이제 직전 경기 홈에서 승리를 거뒀고 리그에서는 첫 승인가? 나 헷갈리네. 무튼 뭐 승리를 거뒀고요. 하이덴하임 상대로 중간에 뭐 막판이죠. 막 골대 맞고 하는 위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공격 쪽에서의 작업은 여타 어느 경기보다도 좀 이번 시즌 전체로 봤을 때 가장 뭐 활발했다고 봐도 무방할 경기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했던 거 제외하고는
활발했던 것 같고, 켈르는 뭐 하이덴하임 상대로도 비기고 미넨 상대로도 지고, 뭐 지는 건 뭐 당연했습니다만 아쉬운 부분 역시나 수비. 바이에른 뮌헨전에서도 제가 수비 쪽의 부상자들, 그나마 오늘 이제 미드필더 센터백으로도 뭐 뛸 수 있는 마르텔이 복귀하기는 합니다. 네, 여전히 수비 쪽에 뭐 부상자 내지 불투명자들이 있고, 마인츠도 수비 쪽에 부상자가 많긴 한데 제 생각에는 요거 약간 무승부 가능성 좀 있을 것 같아. 결국에 켈르는 제가 초반에 잘 나가고 있을 때도 전체적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마지막 승리가 11월 달입니다. 아마 제가 초반에 잘 나가고 있을 때 언급했던 게 10월 언저인가? 그때 지표 대비 좀 잘한다,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지켜보자 했는데, 뭐 11월부터 해가지고 승리가 없어요 지금. 11월 2일이 마지막 승다. 11월 2일. 그 이후로 이제 1승도 없는 부분들. 마인츠는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피셔 감독 새로 온 이후에 전방에서는 확실히 활발해졌고, 뒷문이 조금 불안해 보이긴 하는데, 휴식기 이후 2경기에서 지금 3골을 먹고 있으니까 불안해 보이기는 하지만 또 비벼올 만한 사이즈. 상대가 수비가 불안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무승부 가능성을 좀 보면서 마인츠 프랜승 보겠습니다. 마인츠도 그 유럽 대항전 컨퍼런스 리가 있는데, 컨퍼런스는 아마 끝나서 지금 경기가 없을 거예요. 챔스보다 이제 경기 수가 적기 때문에 2경기인가? 이제 끝나서 뭐 주중 그 컨퍼런스 일정은 딱히 없습니다. 넘어가고 썬더랜드 대 크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쉽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어렵나 싶은 느낌도 들고 한 경기예요, 이 경기가. 일단 썬더랜드 국대 그 탈비는 아직 차출돼 있고, 하빕 디아라도 둘이 이제 모로코 대 세네갈, 둘이 이제 얘가 모로코인가? 얘가 세네갈이고, 무튼 결승에서 만나서 얘들은 합류를 못했지만 사디키나 이런 애들은 합류를 했죠. 얘 합류하자마자 뛰더라. 합류를 했고, 지난 컵 대회에서도 에버튼 상대로 훨씬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우리 뭐 썬더랜드 프렌 뭐 역배까지 봤지만 뭐 극장 PK 주면서 무승부로 무튼 승부차기에서 썬더랜드가 올라가게 됐고, 잘 지지 않는 그런 움직임들은 있는데, 냉정하게 봤을 때 경기력이 제가 썬더랜드가 좋다고 말한 적은 거의 없잖아요. 경기력이 엄청 좋지 않아. 직전 에버턴전이야 에버턴의 누수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선더가 훨씬 잘하긴 했었는데, 골도 뭐 많이 터지지도 않고 뭐 대체로 무승부가 많았었던 경기 상황인데, 오늘도 뭐 모르겠어요. 대신 투지가 워낙 좋은 팀이라고 제가 강조를 했죠. 경기력보다도 뭔가 계속 뛰고 막 엄청 수비에 대한 집중력 이런 걸 보여주면서 시즌 초반에 승점을 많이 쌓았고, 최근에는 거의 뭐 무승부로 1점씩 쌓으면서 이 정도면 충분해 같은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글쎄요, 제가 분명히 추락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11월 달인가? 일정이 터프해짐에 따라서 무조건 추락한다 이 팀은. 왜? 주전 의존도가 너무 심하니까. 근데 유럽 대항전까지도 병행하고 있죠. 백업이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여기는. 안 써 감독이. 애초에 에제나 또 올리세, 미넨이랑 아스날로 갔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투자를 별로 안 했어. 감독은 주전 의존도가 강한 팀인데 안 쓰니까 당연히 이제 맞은 방전되고 몇 명 다치고 막 이러면은 뭐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최근 경기에서 뭐 이긴 적이 없어요. 크펠도 마지막 승리가 언제요? 12월 8일이네. 12월 8일 이후로 이제 컵 대회, 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12월 12일이 있지만 뭐 홈에서 또 저기 KUFS인가 저기한테도 비기고, 직전 FA컵에서는 무려 6부 리그 팀한테 떨어졌습니다. 6부 리그는 거의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 여기 선수들은 직업으로 선수를 하는 건 제가 알기로 없어요. 약간 뭐 체육교사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농부는 뭐 모르겠지만 그런인데 여기한테 졌어 2대1로. 경기 내용도 밀렸어요 심지어. 더군다나 뭐 오늘 가마다 빠지고요. 그리고 사르 세네갈 국대 차출돼 있고, 은케티아 부상, 또
마크 게이가 지금 맨시티 확정이 났죠? 확정이 나서 오늘 또 못 뛰고, 측면 수비 쪽에 무녀즈가 또 이제 핵심 자원, 예 시즌 초반에 전 경기 풀타임 뛰다가 부상당했어요. 근데 지금 불투명 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최근에 마테타가 유벤투스 링크가 좀 진하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은 가고 싶어 한다라는 뭐 얘기들. 왜냐면 미래가 없잖아,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금. 더 추가로 얘기하자면 이제 그 감독 글라스너 감독이 올 시즌을 끝으로 나간다고 이미 거의 확정이 난 것 같아요. 이것도 안 좋아. 이것도. 그러니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말년병장 그 느낌의 말년병장 느낌인 거예요. 감독의 파워가 떨어지거든 결국에. 끝이니까. 크펠이 당장에 뭐 강등당할 것도 아니고, 그죠? 동기부여적으로 조금 리그에서는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로 지금 그림이 안 좋은데, 그나마 뭐 변수는 크펠이 그래도 경기력 자체가 뭐 아주 막 박살이 나지는 않았어요. 뭔가 체력이 떨어지고 끝발이 떨어지고, 가뜩이나 이제 시즌 초반부터 말씀드렸던 게 골 결정력이 안 좋거든요. 찬스를 많이 놓쳐.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제는 찬스가 시즌 초반보다 줄었는데 살리는 경우가 줄기 때문에 득점도 지금 무득점이 너무 많죠. 그래서 해외 쪽은 썬더랜드 쪽으로 배당이 많이 빠지고 있고, 변수는 역시나 경기력입니다. 경기력이 믿을 만한 팀은 아니야 썬더랜드가. 그런 부분이라 이게 다 진짜 브랜트포드 정도만 됐어도 진짜 그냥 강승 보겠는데, 썬더랜드는 이게 막 차라리 역배웠을 때 프렌 접근이 뭔가 무승부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지금 당장 크펠 쪽으로 찍기는 조금 거시기한 느낌들이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생각하지만서도, 뭐 가실 건 뭐 승이나 무로 찍으세요. 전 썬더랜드의 뭐 정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가지고 언더로 보겠습니다. 언더로. 아무튼 크펠이 많이 좀 득점력이 경기력 대비 골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썬더랜드도 홈에서는 뭐 한 골씩은 좀 그래도 넣긴 합니다만 또 모르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또 가뜩이나 좀 몰릴 만한, 해외 쪽은 좀 몰린 것 같은데, 해외는 썬더랜드 승이 배당 대비 되게 몰리긴 했어요. 국내는 이제 무승부가 몰렸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1대0 급패 뭐 이런 결과가 나도 뭐 아주 놀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상황적인 부분에서 썬더랜드가 지면 안 되긴 합니다. 급패는 거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좀 분석적으로 무슨 느낌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첼시 대 이제 브랜트포드. 어디 갔지? 여기 있네. 로세니어 감독이 지난 컵 대회 FA컵에서는 찰턴 상대로 대승을 가져왔지만, 직전 리그컵 아스날전에는 아쉽게 좀 패배를 했습니다. 경기력적으로 카이세도의 공백이나 뭐 리스 제임스의 공백이 확실히 좀 보였었던 내용이었고, 수비적으로 불안했죠. 그 와중에 뭐 요케리스의 득점 장면에서는 조금 불운하기도 했었었고, 불운했다고 해야 되나? 골키퍼가 실수하기도 했었었고 한 상황인데, 오늘 일단 뭐 부상자 먼저 보면은 리스 제임스, 뭐 구스토, 뭐 기튼스, 뭐 델라, 팔머, 이렇게 불투명 인 부분입니다. 여기에 뭐 장기 부상자인 코릴, 그리고 인저리 프론인 라비아 이렇게 빠져 있고, 훈련은 소화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쿼드에는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해외 쪽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 같고, 구스토는 뭐 얘는 뭐 미드필더 수비 뭐 다 아시죠? 구스토는 이제 측면 수비 쪽인데 삼선도 뛸 수 있고, 개인 훈련만 소화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못 뛸 것 같고, 기튼스랑 델랍은 질병 관련 이슈입니다. 아마 안 쓸 것 같고, 이 둘 정도는 뭐 스쿼드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선발로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도 그런 부분이고, 브랜트포드는 조던 앤더슨 정도 불투명, 그리고 백업에 오뉴에카 이제 국대 이제 나이지리아 3, 4위전 합류했고, 아예 백업 자원이 뭐 카라발로 밀란 뭐 빠졌는데 뭐 필요 없죠. 제가 봤을 때 이 경기는 뭐 첼시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수비에서 브랜트포드 같이 직접적인 공격, 그러니까 저런 스타일을 로세니어 감독이 있던 리그왕에서는 보기 힘든 스타일이잖아요. 브랜트포드 스타일을 물론 데이터들은 첼시가 많이 갖고 있겠지만 처음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교체 카드나 전술적인 대응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또 여기에 첼시의 수비 쪽에서의 어쨌든 혼전 상황에서의 약점, 실점 장면에서
수비가 흔들리는 타이밍에서의 실점들이 많은 부분들을 봤을 때 오버 쪽으로 먼저 보고요. 승패는 저는 첼시가 이기더라도 대승을 할 만한 사이즈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기더라도 한 골차 승리를 보면서 또 뭐 다른 결과가 나와도 뭐 아주 이상해 보이진 않잖아. 브렌트포드 2프랜승 이렇게 보고요. 노팅엄 대 아스날. 아스날이 직전 첼시전에 잘 했고 그 전에 포츠머스전에는 충분히 로테이션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3-4일 간격의 일정이긴 합니다만 직전 첼시전이 뭐 아주 피지컬한 경기도 아니었고 뭐 리스 제임스, 뭐 카이세도 그리고 뭐 활동량이 많은 구스토 이런 애들이 빠졌었기 때문에 경기도 그리고 좀 쉽게 풀렸었죠. 체력적인 문제가 뭐 크게 돌아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수비 쪽에 칼라피오리 빠지고 뭐 모스케라 뭐 센터백이랑 사이드백 그리고 인카피에가 불투명입니다. 수비 쪽에 결장자들이 있는데 뭐 괜찮은 사이즈고요. 기본적으로 뎁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나머지 미드필더나 전방은 모두 출전이 가능하다. 여기에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인터밀란 원정이 잡혀 있는데 이 경기는 이제 그런 경기입니다. 달력에서 버릴 경기라고 이제 체크가 돼 있는. 아스날은 이미 1위가 확정이에요. 1위가 확정입니다. 1위가 거의 확정이기 때문에 두 경기 남았잖아요. 지금 3점 차로 미넨을 앞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경기 남았고 이 경기 버리면은 마지막 경기 이제 홈에서 그 카이라트 저기 카자흐스탄 팀 홈에서 한다기 때문에 그냥 뭐 아예 그냥 유스 애들 내보내도 되는 경기야. 물론 아르테타가 그렇게까지는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 경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 노팅엄은 이제 유럽파 브라가 원정을 가져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신경 안 쓸래 안 쓸 수도 없고 한 상황에서 뭐 그래도 아스날이 이기지 않을까 라고 보겠습니다. 아스날 승. 그리고 칼리아리 대 유벤투스. 자판기예요? 자판기야. 자판기입니다. 자판기. 유벤투스 승으로 봐야 될 것 같은 경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드필더 쪽에 또 칼리아리가 이제 뭐 부상자들도 주전급에서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하나 걸리는 게 일디즈가 이제 그 질병 관련 이슈가 조금 있게 독감 관련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일대지가 빠지면은 좀 문제가 되긴 해 확실히. 특히 원정 경기에서. 근데 뭐 해외 쪽에서는 그래도 출전을 좀 낙관적으로 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경기 시간에 맞춰서 어느 정도까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컨디션이 뭐 100%는 아닐 가능성을 좀 고려해야 되긴 하는데 근데 지금 제가 유벤투스 경기력을 아주 좀 높게 본다고 말씀드렸고 직전 크레멘네스전에도 들어가는 날이면 4-5골 가능하다. 유벤투스가 또 5대0으로 들어가는 날이긴 했어요 진짜로. 선제골이 이제 좀 개뽀로골 들어가가지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날이구나 하고 그냥 끝나버렸는데 경기력적으로 지금 꽤나 완벽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타이밍이라 또 상대 전적도 마찬가지고 다른 선택을 가져가기에는 제가 볼 때 조금 어려운 경기로 봅니다. 그래서 유벤투스 승 쪽으로. 그리고 베티스 대 비아레알. 오버로 봅시다. 맞대결도 지금 계속해서 오바가 나오고 있고 제가 비아레알 경기도 지난번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좀 휴식기가 있었기 때문에 휴식기 이후에 어떤 흐름인가를 보려고 했는데 비아레알이 엘체전도 이기고 알라베스전도 결국 이겼어요. 근데 제가 알라베스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수비적으로 뭔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불안해 보이긴 했다. 그리고 비아레알도 엘체가 좀 수비에서 실수를 잘 살렸고 그 이후 경기에서는 수비적으로 불안하다 했는데 알라베스가 공격력이 강한 팀이 아님에도 비아레알이 수비에서 좀 불안했어요. 불안했던 장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베티스가 당연히 홈 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득점할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야겠고 그나마 변수는 이제 쿠초 에르난데스가 부상입니다. 올 시즌 8골 3개 도움인데 부상이에요.
공격 포인트 뭐 10개 넘어가는 애는 얘밖에 없어. 이게 좀 걸리고 앞대도 이제 저기 모로코 국대 차출 올신 공포 7개 3골에 4개 도움. 그래서 요게 조금 그나마 뭐 걸리는 부분인 것 같아. 그래서 해외에는 BRL 프렌 쪽으로 배당이 좀 빠집니다. 거의 동배당에다가 뭐 무승부나 뭐 역배 배당이 좀씩 빠지고 있어. 많이 빠진 것까지는 아니고 조금씩 계속 빠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BRL 수비를 지금 막 그렇게까지 막 못 믿겠어. 불안해 그냥 경기 보면. 그래서 서로 간에 득점이 터지길 바라면서 오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더비 그래도 뭐 하긴 해야죠. 맨유 대 맨시티. 맨유는 데런 플래처 그 감독 대행이 이제 물러나고 마이클 캐릭 감독이 이끌게 됐고요. 뭐 맨시티는 뭐 맨시티입니다. 그러니까 분석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어려운 포인트가 뭐냐면은 캐릭 감독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캐릭 감독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막 선수비 후역습 막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해요. 약간 좀 주도적인 느낌의 성향, 공격적인 거 좀 좋아하고, 내가 내다, 내가 맨유, 퍼거슨 시절에 무슨 다 내가 내다 모드야. 주도적인 운영, 미들스브로 시절에도 그랬었고, 그래서 뭐 공격적으로 막 골도 좀 많이 뽑아내고 그런. 그러니까 뽀백에서 뭐 4-2-3-1 기존의 형태를 뭐 쓰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첫 경기니까 또 상대가 맨시티니까 본인의 색깔을 많이 입히기에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딱 개쳐 맞을 수도 있잖아, 홀란드한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지 해외 쪽에서도 뭐 그냥 모른다 느낌이야. 감독이 그냥 선택의 영역인데, 그게 근데 결국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제가 볼 때 맞불 놓잖아, 맨시티가 이겨요. 그런데 이제 좀 실리적으로 하면서 맨시티가 기본적으로 중앙 수비 쪽에 그 문제가 있긴 하거든요. 후뱅 디아스랑 그바르디올이 빠졌기 때문에 최근에 후사노프 그리고 알레인이라는 그 아주 젊은 수비수가 뛰고 있는데, 최근 경기 내용만 봤을 때 안정적이긴 해요. 후사노프는 이제 리더십이 없다 뿐이지, 우즈베키 놈이잖아. 워낙 좀 티미드 소심하니까 조용할 뿐이지 뭐 수비력 자체는 뭐 의심에 대한 여지가 없고, 알레인도 경기만 보면은 뭐 전진 능력이나 확실히 뭐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맨체스터 더비잖아요. 경기의 이제 무게감 자체가 다르잖아. 분명히 불안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뻥뻥 내지르면서 좀 저기 쉐시코 피지컬 이용하면서 역습하면 저는 맨유가 할 만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이게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또 캐릭 감독이 시계 나올지 뭘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관건인 것 같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는 승패 언어가 다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맨시티로 보겠습니다. 찍는다면 맨시티 승. 근데 이게 주력으로 이런 경기는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전술적인 맨유 부분을 맨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 첫 경기고 더비전인데 여기서 져버린다? 그럼 남은 캐릭의 어떤 임기가 크게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오늘 한 경기만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지더라도 진짜 막 한 골짝 근소하게 그 정도까지는 어떻게 용납이 가능하겠지. 근데 공격적으로 했다가 대패해버리면 진짜 이거 대참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은 어려운 경기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요 정도 보고 2부 리그에서는 이제 코벤트리는 괜찮아 보이고요. 뭐 입스위치 승도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스완지 프렌, 코번승, 입스승, 스완지 프렌 요 정도 괜찮아 보여요.